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예비 고1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과목뿐만 아니라 통합과학 또 통합사회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게 수능 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엠베스트에서 사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정정당당 꽉쌤 곽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엠베스트와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엠베스트 선생님들을 모셨는데 두 선생님들께서는 엠베스트를 꼭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다가 펜이 하나 있습니다. 그 펜을 탁 찍어. 그럼 영상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펜으로 쓰면 그 필기한 내용이 바로 패드로 옮겨붙어요. 스마트하게 굉장히 그런 시스템으로 정말 저는 엠베스트가 너무나 좀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게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해야 돼. 제가 또 중학교 학부모잖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딱 봤을 때 고1 입시, 내신이면 내신, 수행이면 수행 이런 것들이 엠베스트에 다 있어요. 근데 최고는 가장 중요한 건 강사진이다. 엠베스트로 다 와요. 최고 강사진만 다 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았어. 감사합니다. 자,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공부 방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통합사회, 통합과학 관련해서는 수능이 쉬워질 것이다 아니다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2028학년도 수능은 좀 쉬워지나요? 하나, 둘, 셋! 세모! 네, 세모. X! 그래, X야지 우리가 살아. 수능을 바라봤을 때 교육과정이 좀 바뀔 때마다 선택 과목 수가 줄어들어서 수능이 더 쉬워질 것이다 라는 염려는 항상 우려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매년 나왔어요. 매년. 바뀔 때마다. 그런데 결론은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항상 이만큼의 공부를 했다가 점점 양이 적어지니까 이만큼을 공부하게 되고, 상대적으로는 항상 난이도는 높았다. 상대적이다. 느끼기. 분명히 통합과학으로 바뀌면서도 뭐 변별력 확보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어렵게 낼 것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그냥 무조건 수능은 어렵다라는 포커스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약간 출제자 입장에서 봤거든요. 분명히 첫 시험인데 통합사회 어렵게 되면 욕 먹을 거고, 그렇다고 또 쉽게 변별력이 안 갖춰주면 또 욕을 먹어요. 그래서 이 출제자는 이 중간을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예시문항을 줬는데 그거 딱 보면은 어렵지 않은데, 근데 또 막상 풀어보면은 쉽지 않아요. 어렵게 애들은 느낄 거다. 왜냐하면 이거 새로운 유형이에요. 여태까지 수능하고 좀 다르게 요번에 이 통합사회가 하나의 문제에 여러 영역을 섞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게 아직 연습이 안 됐어요. 새로운 거거든요. 그게 일단 어렵게 느낄 거고, 그런 준비를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도 상당히 많을 거다. 제가 중간을 들었던 이유는 범위가 좁아진다는 양상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다. 왜냐면 범위가 작으면 낼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조금 제일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계속 어려워지고 막 이상하게 파면 범위 외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범위적 개념에서는 좀 쉬워질 수 있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고1 때 배우는 내용으로만 수능이 출제되는 건가요? 하나, 둘, 셋! 저는 중간입니다. 기본적으로 통합 교과 안에서 출제를 90% 할 거예요. 90%. 그러니까 10%는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나 그리고 EBS 연계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봐야 되는데, 그게 선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변별력을 높이고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학교 내용들의 약간 확장 개념, 기본 개념 같은 것도 좀 들어가거나 조금 어려운 부분도 선지에서 좀 넣지 않을까?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90% 이상은 통합사회 교과서로 중심을 할 거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 위주로 통합과학을 배우기 때문에 통합과학의 내용은 똑같지만 우리가 지금도 사실 지구과학 1이나 뭐 생명과학 1, 1호 1파트도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으로만 수능을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모의고사라던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유가 수능 문제에 조금 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거가 있거든요. 사실 수능은 고1 때 배우는 내용으로만은 아니고 고1 때 배우는 내용으로 조금 더 응용하고 사고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더 다양하게 출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추구하는 게 융합적 사고잖아요. 그 융합적 사고의 기본
기본이 뭐냐? 예를 들어 기억니은 디귿 지문에 하나 생명, 하나 뭐 물리, 하나는 화학이야? 이게 융합이야?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좀 더 섞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넘어간다면 범위는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한 90%까지는 가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변별력이 10%는 놔두지 않을까? 조금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현명하십니다. 네,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이과도 문과도 사회과학 과목을 모두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사회를 어려워하는 이과 친구들, 과학을 어려워하는 문과 친구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 과학을 어려워할까? 저는 딱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 제일 과학을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핑계거리는 과학은 이해입니까? 암기입니까? 나는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너 공부하기 싫으냐? 공부하기 싫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과학은요, 암기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암기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 대부분 친구들이 제가 이제 오프라인이나 뭐 온라인에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야, 너 이해했어? 뭐 고개를 미친 듯이 이해됐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수강을 취소하더라고요. 못해. 그러니까 이해에 대한 제가 정의를 내리면 이해는 자기가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암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하고 설명해 보면서 이해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과학은 조금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원동력과 발판이 될 것이다. 일단은 이과형, 문과형 이걸 나누는 자체가 이제는 잘못됐다. 저희 때 같은 경우는 국영수 사과를 다 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문과냐 이과냐, 나는 이과라서 문과가 싫어, 난 문과라서 뭐 이과에 이런 과학이 싫어, 이게 편견이, 이거부터가 일단은 날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하고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방법이 있다. 이것도 제가 알려주세요, 방법 좀. 제일 아, 그래, 중요한데? 궁금해요. 나 사회 제일 싫어했잖아. 그러니까 영역별로 공부 방법이 달라요. 지리 영역은 지도부터 일단 완벽하게 알아요. 지리네. 애들이 나라를 찾으는데 막 엉뚱한 데 찾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기본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의 뭐 행정구역 다 알아야 되거든. 그러고 나서 이게 과학적으로 왜 이런 기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이렇게 배워야지 애들이 와 재밌다. 그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것 때문에 하네. 재밌거든요. 네. 재밌어야 돼요. 맞아요, 재밌어야 열심히 해야 돼요. 돼요. 맞아요. 그렇다면 중학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나 단어는 어디인가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이제 통합과학을 보면서 어디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한 문제가 나올까요? 킬러 단원이 어디서 나올까라는 것을 자꾸 물어봐서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단원을 가장 어려워할까? 그 어려워할까라는 것은 출제자가 알 것이고 출제자가 그걸 의도하여 킬러 문항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여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가장 많이 질문한 단원을 제가 탑 1, 2, 3를 딱 찾아낸 거죠. 1번이 산화환원 반응이 나온 거예요. 화학 파트. 두 번째가 역시나 물리, 자연학 카운터. 이게 제일 많이 물어봤고 그 다음에가 별의 진화 과정이 탑 3에 차지한 별의 진화는 애들이 중학교 때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영역이에요. 처음 나오는 용어고 그리고 첫 단원에 분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리, 화학은 난 무조건 필수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네 생각이 맞아. 물리, 화학 어렵지 네 생각이 맞아. 사회도 그렇죠. 어렵게 내면은 일단 경제 파트. 나도 어려워. 이게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것들은 어려워요. 경제 관념이 없어요 저는. 법 파트. 법도.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 사용하지 않는 법들만 사용해서 뭐 기소, 기각, 피고, 피의자, 뭐 상소, 항소.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생활과 윤리하고 사무는 그래도 접하는데 네, 맞아요. 저도 경제 언어나 아니면 특히 법은 태어나서 뭐 그렇게 본 적이 그쵸, 본 적이 없어요. 실제 경험인데 학생이랑 저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수시 컨설팅 할 때 네가 대학을 일단은 적을 두고 그 다음에 반수나 재수를 한번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저기요? 왜 대학을 적을 둬요? 그러니까 걔 해석 레넘이야. 그게 아니고 적을 두라고 거기 입학하면 그래서 사탐은 와 완벽하게 나는 어휘력이다. 어휘력.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같은데요.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내신, 수능 모두 살아남으려면 사회과학 선행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장풍이 웃기려고 온 것 같아요. 웃기려고 왔어. 약간 예능 같아요. 예. 자, 하나, 둘, 셋. 중1 지금 지금 저는 말 배우고 읽고 할 때부터 바꿀게요. 늦었습니다. 21도부터. 안 된다.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고 농담 아니에요. 진짜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로 변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생원, 생투, 뭐
경제, 사문, 윤리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암기하고 이해하고 수업 듣고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거죠. 아이가 공부가 재밌어야 된다. 어떻게 공부가 재밌어요? 저도 공부 재밌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재밌다기보다는 접근하기가 쉽게 만들어야 된다. 접근. 그게 뭐냐면 지나가다가 최근에 노벨 화학상을 왜 구글이 받았어? 이렇게. 그럼 마이크로 RNA가 뭐야? 뭐 이렇게. 한강이 노벨상을 받았어? 그럼 5.18은 뭐야? 역사는 뭐야? 이런 식으로 아이와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건데 같이 찾아볼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단어와 어휘력과 과학적 원리와 그 내용을 흥미롭게만 조금 만들어주면 애들 되게 잘 따라와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일단은 역시 학년마다 다를 것 같아요. 예비고1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바로 지금 겨울방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되자마자 대학하면은 전쟁이죠. 시험 준비해야지 모의고사, 중간고사, 뭐 수행부터 해서 숙제에 뭐 세특에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1은 그냥 무작정 지금 한 학기 정도는 최소한으로 끝내놔야지 그 학습 부담이 없어진다. 그리고 지금 혹시 그 아래 중학교 1, 2, 3학년 초등 있으면 언제든지 빠를수록 좋다. 근데 선행의 문제가 자꾸 진도만 빨리빨리 나가려고 하는 게 문제 같아요. 기존에 언니 오빠들이 했던 것처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통사 내신 딱 들어가면은 자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지? 몰라요. 야 너 중학교 때 뭐 했냐? 수학 공부했대요. 쫙 했다가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지금 중1, 중2, 중3, 초등도 그렇고 제대로 공부를 해놔야 이게 고등학교 때 연계가 될 거고 정말 편해진다. 저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1부터라고 적으면 또 중학교 2학년 어머님이 섭섭해요. 어떡해요 저 중1부터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통합과학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학교 과학과 70%가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내신을 전부 다 A 맞았어요. 다 100점이다. 중1, 2, 3이 시험 문제를 보면 70점을 맞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과학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 선택인 물화생지의 과목을 먼저 선행을 하고 통합과학에 접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교육과정에서 그게 먹혔거든요. 근데 이제 2022 교육과정에서는 그 방법은 좀 우선은 좀 지양한다. 왜냐면 겹쳐지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은 통합과학대로 가야 된다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과학을 선행했냐면 우리 애는 화투를 끝냈습니다. 우리 애는 물어는 끝냈습니다. 라는 것은 그냥 한 번씩 훑어본 거지 그 안에 있는 깊숙한 내용을 들어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잘해라.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A등급을 맞을 때까지 너는 공부해라. 그리고 100점을 맞을 수준까지 올려야지만이 통합과학을 예습한 것이다. 그래서 통합과학의 선행은 중학교 때 정말 잘 해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중학교 2학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 복습합니까? 아니요. 자꾸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학년에 최선을 다해놔라. 그러면 통합과학이 곧 예습이 된 것이다. 라고 저는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통합과학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A등급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매 시험 중간 기말고사를 좀 꾸준하게 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통합과학을 잘할 수 있는 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엠베스트에서는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내신 강의도 있고 시험 특강도 있고 그리고 뭐 고난도 하이탑 뭐 등등의 그런 강의를 통해서 조금은 중학교 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조금은 엠베스트에서 좀 열심히 장풍이나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통합과학의 좀 기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엠베스트에서는 수준별로 다양하게 있거든요. 입문부터 해서 기본 내신, 수행, 완전히 최상위의 심화까지 정말 예비 중1부터 예비 고1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걸 좀 잘 활용하시면 뭐 통합 사회, 통합 과학 앞으로의 뭐 입시 정말 문제 없을 거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통합 과학과 통합 사회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이제 중학교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신지? 통합과학이 아직 이제 뭐 확실히 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이제 내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조금은 아직 안갯 속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미리미리 조금은 마음은 먹고 변화가 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년과 지금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멋진 유니브 클래스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지금 입시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과정도 지금 바뀌면서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또 새학기부터 정말 고민이 많을 텐데요. 요즘 보니까 또 이게 공고학년 애들이 우리 저주받았어 막
재수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도 하긴 왜 벌써 그러지? 이게 오히려 이런 변화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한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